다들 데이 하와 어서 오십시오. 오늘 메인 주제로 바로 들어갑시다. 자, 일단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진짜 대한민국에 마라탕이랑 마라호거랑 뭐 마라샹궈랑 뭐 마라 소스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마라 소스 자체가 뭐 요리를 할 때, 뭐 볶음 요리를 할 때 이럴 때 넣어도 맛이 확 올라오거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마라 먹어도 되냐? 이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뭐 DM도 오고 막 엄청 많은 분들이 뭐 마라탕 먹어도 되냐 한국에서는. 근데 이제 뭐 한국의 이제 마라 업계를 보면 마라탕이랑 뭐 마라호거라든지 마라 관련된 식당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하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뭐 알아야 판단을 하죠.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판단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 마라탕을 내가 마라 소스, 마라 관련된 음식들을 내가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일단 그 마라 소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마라 소스의 제조 과정이고, 이거 전에 일단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국산 마라 소스는 없더라고요. 모든 마라 소스는 다 중국에서 들어와요. 여러분들 국산 마라 소스가 있어?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난 못 찾겠던데? 있으면 알려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내 공장에서 만든 마라 소스를 쓴다 뭐 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 국산 마라 소스가 아니라 마라 기본 소스를 중국에서 일단 수입을 해서 그거를 한국에서 재가공한 거야.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그러니까 베이스적으로는 중국의 마라 소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라 소스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그걸 알아야 판단력이 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마라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걸 보시면 이 냄비 안에서 이제 마라 소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마라 소스가 만들어질 건데 한번 봅시다. 再下一个蛋，再来一个蛋，再来一个，再来一个，再来一个，再来一个，再来一个。一共8个蛋，我们现在点火，把油烧化。 자, 이거는 설명하면서 봐야 돼요. 일단 이게 하얀 것들 이게 뭐냐? 여러분들 마라 소스의 기본 베이스는요, 소기름이에요. 소기름, 두태기름입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두태기름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이거 소기름 덩어리에. 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단 소기름이 뭐 물론 맛은 있겠지만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름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가열을 합니다. 이제 기름이 녹아내리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소기름이 이렇게 쫙 진짜 말 그대로 가열이 되고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액체가 되면 여기다가 뭘 넣느냐? 쪽파, 대파, 양파, 이걸 넣어가지고 튀겨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소기름을 훨씬 더 향기롭고 맛깔나게끔 만들어주고 소기름 안에 나는 잡내들을 다 없애줘요. 어느 정도까지 튀기느냐? 이 안에 들어간 파와 양파 뭐 이런 야채들이 완전 그냥 진짜 쪼그라들어가지고 시커매질 때까지 다 튀겨버려요. 이렇게 튀깁니다. 다 튀고 나면 이렇게 돼요. 이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걸 또 다 건져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영상은 정말 마라 소스를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정통적인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걸 다 건져내죠? 다 건져내고 난 다음에는 생강을 때려 붓습니다. 생강 썰은 거를 때려 넣어가지고 생강을 또 튀겨요. 저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추도 빨간 고추인데 고추도 여러 종류의 고추를 써요. 뭐 매운 맛 나는 고추가 있고 그냥 뭐 고추가 있고 고추도 한 2-3가지가 들어가. 다진 고추, 고추 말린 고추, 고추 덩어리 이런 것들 그냥 때려 넣어요.
튀깁니다. 아, 여기 지금 채팅창 보면 아직까지 과학은 안 보이네. 자, 이따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빙탕, 이게 설탕이에요. 설탕. 빙탕이라 하면 아마 그게 잠깐만. 자, 빙탕이 뭐냐? 검색하면 이제 이게 빙탕이거든요. 보시면 이거고, 설명을 보면 빙탕은 뭐냐? 흰 설탕을 정제하여 만든 얼음과 같은 결정체야. 그러니까 설탕으로 만든 결정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또 때려 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豆豉 같은 거, 두반장이랑 콩 이런 것도 들어가요. 두반장이랑 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화椒. 화椒가 뭐냐? 이거. 요것들 산초, 화椒그러는데 뭐 화초라 그러고 산초라고도 하고. 산초를 넣습니다. 산초. 그 다음에 각종 향료가 들어가요. 그 뭐 잎사귀도 들어가고 뭐 이상한 열매도 들어가고 뭐 중국의 각종 향료 정말 한 10가지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건 또 뭐야? 아무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술도 들어갑니다. 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건 그냥 말린 고추. 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마라 소스예요. 끝이야. 이걸로 마라탕도 만들고 마라호고도 만들고 뭐 마라. 자, 영상 한 개 더 있습니다. 你都这么大颗雪糕干嘛？你小子真没见识，这是牛身上的油。 자, 이것도 소기름이에요. 今天姥姥就用这油给你做个火锅底料看看。 자, 이것도 다 소기름. 把葱切断，给生姜剁碎。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일단 기름부터 끓이죠. 기름 끓이고. 들어가는 거는 아까랑 비슷해요. 怎么要这么多配料呀？这吃过没见过吧？马上就闻到香了。 자, 이거 다 튀기고. 花椒、香料，姥姥，这确实很香呢。这下够你吃1个月了吧？大家帮姥姥点个小爱心呢。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에 담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에 담고 그 다음에 얘가 마르잖아요. 이런 대 접시에다가 담아가지고 마르면 얘가 이렇게 굳어요. 이렇게 굳어집니다. 굳어가지고 이걸 썰어. 요렇게 나오는 게 요게 이제 마라 소스. 요렇게 포장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상품화도 될 수 있는 거고. 자, 요게 마라 소스를 만드는 과정인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때요? 마라 소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봐도 잘 만들었잖아. 뭐 이상한 게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고. 신선해 보여. 잘 만들었다. 좀 건강을 따지시는 분들은 그 소기름에다가 그렇게 많은 걸 튀기고 뭐 기름만 있는데 그게 몸에 정말 해롭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쵸? 기름 덩어리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튀기는 과정에서 뭐 어떤 화학 물질이 나올지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만드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름이 이렇게 많이, 소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은 몰랐다. 거의 진짜 소기름이 베이스예요. 어떤 분들은 소기름 자체에서 일단 탈락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일단 과학은 안 들어가서 죽지 않을 듯. 자, 봐봐요. 정말 만약에 방금 이 마라 소스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건강한 식재료들과 깨끗한 식재료들, 그리고 정말 깨끗한 과정으로 추출해낸 소기름들, 이런 걸로 만들어졌으면 그래도 먹을만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봐봐. 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그 많은
중국의 식재료들 가지고 장난치는 모든 지식을 여기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소기름 넣죠. 摘下一个得。 소기름을 일단 넣죠.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이 소기름 일단 100% 소기름이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과연 이 소기름을 짤 때 그 소기름들, 소비계들은 과연 건강한 소에서 왔을지, 림바로 그 엊그제 우리가 다뤘죠. 임파육, 정말 쓰면 안 되는 그런 고기 부위들은 안 썼는지, 그 고기들은 신선한 건지, 혹시 뭐 또 그 소가 건강한 소였는지 알 수가 없거든.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내가 정말 집에서 정말 깨끗한 곳에서 소 기름을 떼와 가지고 그걸로 만들었을 때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 마라 소스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이 주방장들이 이렇게 맨날 한 냄비씩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요. 이 소기름이 어떤 소에서 뭐 어떤 상태의 소에서 화학 처리가 됐는지 아니면 뭐 부패가 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어떤 소에서 왔는지 일단 모르고요. 물론 정말 깨끗한 소기름으로 썼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자, 중국산, 이거 중국이잖아. 중국산 대파, 쪽파, 양파 다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 대파, 쪽파, 양파 이런 식재료들 이거 약물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농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 과연 공장에서 이 마라 소스를 대량으로 생산을 할 때 어떤 식재료를 썼는지, 이 파들 위에는 그 란판이라는 거, 파란색 농약이 묻어 있는지 안 있는지 You don't know. 몰라요. 여기 어떤 분들이 목초 사육의 소겠지, 첨단 중국인데,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요, 중국의 고기들, 중국의 축산 육류들은 한국에서 절대 수입을 안 하고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 중국에서 수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류 수입이 한국의 식약청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특히 양고기는 호주랑 뉴질랜드산만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 식약청에서 수입을 금지했을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수입을 할지 안 할지는. 자, 그 다음에 중국산 이런 야채류들을 너무 파릇파릇하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걸 튀겨가지고 이렇게 시꺼매질 때까지 튀겨요. 시꺼매질 때까지 튀기고 이걸 이제 건져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중국산일 거 아니야. 중국산 생강, 중국산 고추. 여러분들 중국산 고추 관련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산 생강, 중국산 고추들. 말린 고추들 막 쌓아 놓는데 그 안에 막 쥐들 막 기어다니고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중국의 가짜 고춧가루는 워낙 유명하고, 물론 이것도 업체에서 어떤 좋은 고추와 어떤 좋은 생강, 정말 진짜 안에 주사기를 안 맞았는지, 약물을 안 거쳤는지, 농약을 과다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말 깨끗한 식재료만 썼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각종 고추 다진 거 들어가죠. 이 고추들 당연히 다 중국산이겠죠, 그죠? 이건 말 그대로 중국 본토에서 유통되는 그런 식자재들일 거 아니야. 수출용도 아니야.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어떤 나라든 간에 식약처가 있고 정말 그런 수입 식품 검수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기준이 다 있어.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출용이랑 내수용은 또 달라요. 수출용은 그 나라 기준에 적합하게 부합하게끔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뿌릴 농약도 덜 뿌리고 이런 그 나라의 기준을 맞춰준단 말이야. 아니면 바로 반환되니까. 근데 이거는 중국 내륙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설탕 얼음들, 결정 설탕들 넣고 이 안에 두반장이랑 각종 콩도 들어가요. 자, 이것도 내가 이거를 뭐 태클을 걸려고 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이잖아. 이 두반장은 또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으며, 여기 들어가는 콩들은 그렇다면 그 콩들은 과연 괜찮은 콩들일지, 아니면 뭐죠? 뭐 약물 처리를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산초도 들어가고 각종 각종 향신료를 10가지가 들어가요. 그거 다 나뭇잎이랑 열매 같은 것들이야. 그것들은 과연 농약을 얼마나 쳤을지 의심해 볼 수 있잖아. 약물은 얼마나 했을지. 그 다음에 이건 뭐지? 하얀 거 이건 뭐지? 그러면서 여기 끄기고 여기 이제 또 술도 들어간대잖아요. 이거 술은 진짜 술이겠지? 술은 진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린 고추. 이 말린 고추. 과연 이 말린 고추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잘 말려졌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각종 벌레와 쥐새끼들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말려진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여기서 끝일 것 같아요.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마라 소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방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식자재 자체에 방부제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일단 이 소스도 방부 처리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완성품 여기 보시면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게 완성품이야. 이 완성품으로 이걸 소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마라 호구어도 만들고 마라탕도 그 국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 마라 샹구어라든지 마라 소스들 다 이걸 베이스로 인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완성된 마라 소스들을 만드는 중국의 업체들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물론 그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양심적인 업체도 있겠죠. 근데 과연 한국에서 정말 그거를 잘 수입해 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도 마라탕이나 마라 호구어나 국물을 안 먹어요. 그 마라 안에 있는 그 국물을 안 먹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거 하면 또 국물이잖아. 국물 엄청 먹잖아. 중국 사람들도 그 국물을 안 먹어. 왜 안 먹을까? 그러니까 너무 매워서 속이름인 거 알아서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안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서 튀겨졌는지 모르니까. 중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좀 음식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중국 이 마라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아.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 영상들은 말 그대로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면 이 컨텐츠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도 이렇게 직접 마라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집에서만 먹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장에서 만든 거 안 믿어지니까. 정말 방금 이 본 아저씨처럼 이 할머니처럼 직접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딱 응고됐을 때 썰어가지고 냉동실이나 이런 데 넣어놨다가 자기가 호구나 마라 이런 거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먹는 거야. 마치 한국 사람들이 뭐 김치 담그듯 고추장을 담그듯 필요할 때 조금씩 퍼서 먹는 것처럼 마라 소스도 자기 집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두 눈으로 확인한 식재료들로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쟁여 먹고 먹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방송에서도 여차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마라탕이라든지 마라호거라든지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마라탕이든 마라호거를 먹든 자주 먹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주 먹으면 어차피 이 속이름 내 몸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합성된 식품, 가공된 식품을 마라탕이나 마라호거에서 넣어 먹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요즘 만약에 저보고 가서 마라탕이나 마라호거를 먹으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가공이 안 된 그냥 1차원적인 식품들 있잖아. 예를 들면 고기면 그냥 고기 완자 다져가지고 만들어낸 고기 완자 햄 이런 거 말고 그냥 고기면 그냥 고기, 야채면 그냥 야채, 버섯이면 그냥 버섯, 그냥 원 형태 그대로 넣어가지고 익혀 먹는 거를 전 추천드리지, 원물 그 자연식품 그 자체를 가공된 식품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제조 과정들을 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에서 마라 소스는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니야. 공장은 또 달라요. 공장에서 그렇게 대량 생산할 때 과연 어떤 소기름을 썼고 어떤 야채들을 썼고 어떤 향신료와 어떤 것들을 썼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도 건강을 챙기는, 그리고 중국의 뭐 의료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 인플루언서들은 호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것만 먹고 살아. 나도 그래. 나도 가끔씩 치팅하고 그냥 진짜 자극적인 것들, 입에만 맛있는 것들 나도 먹거든. 그런데 방금 보셨죠? 방금 보셨고 이거를 공장에서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정말 많은 농약과 화학약품, 그리고 각종 주사기를 맞은 그런 식재료들이 이 호거 소스 안에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한국으로 수출됐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대한은 안 먹는 게 좋을 거고, 영 먹고 싶다면 적게 먹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맨날 먹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먹어도 뭐 사람들 안 죽잖아. 뭐 그렇게 따지면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야지. 저도 말했잖아요. 죽지 않겠지. 근데 그게 몸에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건강에는 적신호가 언젠가는 앞당겨지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1월 1일 0시 정각 출생 중국의 밀레니엄 베이비 사망, 이 기사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야. 진짜 말 그대로 2000년 1월 1일 0시 정각에 출생한 밀레니엄 베이비. 그래가지고 이름도 치엔치엔이야. 천천.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자 보시면 태어날 때는 4.2kg로 태어났어. 엄청 우량아야. 자 그런데 사망 원인이 심정지와 부정맥으로 촉발되는 급성 심장사 SCD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첸첸은 티엔진의 한 호텔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중 이달 초 감기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을 찾지 않았다.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다는 이유였다. 이후 장거리 버스를 타고 산시성 장즈시의 고향집으로 이동했고 귀가 당시 체온은 40도를 넘었다. 다음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숨졌다. 급성 심장사는 급성 심정지와 중증 부정맥 같은 심장 관련 문제에 따른 자연사를 말하는데 매년 관련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만 50만 명을 넘어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뭐 이쪽 관련 종사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하지만 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혈관 질환 아닙니까? 관계가 있지 않나요? 뭐 심정지, 급성 심장사, 뭐 심근경색, 뭐 부정맥 이런 것들 다 그거 어떻게 보면 심혈관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혈관이 깨끗하고 내가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멀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부러 들어가는 음식 아니에요? 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0년생이라면 지금 25년 동안 진짜 이런 중국의 화학, 과학, 음식들, 식재료들, 화학, 약품 이런 거를 적게 접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 먹는 음식들과도, 그리고 1년에 여러분들 이런 관련 매년 관련 사망자가 중국에서만 50만 명이 넘는데, 매년 아무리 중국이 인구가 많다고 해도 이거 꽤 큰 숫자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막 이렇게 유튜브 이것저것 보다가 그 정혜인, 배우 정혜인 씨가 쇼츠에서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야, 네가 먹는 음식이 네가 되는 거야. 그 쇼츠 봤어? 근데 진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뭘 먹느냐가 그게 내가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진짜 내가 어떤 거를 먹고 사느냐가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저도 솔직히 20대 때만 해도 10대 때 20대 때 먹는 거에 신경 1도 안 썼어. 엊그제도 얘기했잖아. 나 중국에서 살 때 나 그 림프육 길거리 음식들 나 많이 먹었거든. 양꼬치도 많이 먹고 뭐 작은 식당이든 길거리 식당이든 큰 식당이든 여기저기 가서 먹는 거 뭐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막 먹었어. 나도 20대 때 10대 때 이때만 해도.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가 넘고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내 몸이 워낙 건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출하고 내 간과 내 신장들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하지만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그 힘들이 딸리거든. 그럼 내 몸 안에는 정말 최대한 깨끗한 음식들을 집어넣어야 내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내 피부도 유지가 되고 노화도 늦게 오고,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마라탕 먹어도 되느냐, 마라 소스 먹어도 되느냐 물어보는 이유도 여러분들도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마라 소스 만드는 과정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질문들도 많았어. 중국의 음식 관련 편, 음료 편도 올라갔잖아요. 음료 편이랑 알코올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댓글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임기식품, 유통기한 임박 식품들, 음료들, 그거 이제 날짜만 바꿔서 파는 거, 어떻게 보면 그건 가짜는 아니지만 날짜가 지난 음료를 판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댓글들 많더라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장난치는 거 많았다. 지금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안 지난 음식을 싸게 파는 거, 그건 불법은 아니잖아. 빨리 유통기한 되기 전에 싸게 팔아가지고 뭐 일단 유통기한 안 지났으니까 빨리 먹는 거. 근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다시 유통기한을 새로 갈아 끼우는 거, 그건 불법이잖아. 그런 것들은 한국에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가짜 술들은 옛날부터 너무 유명했지. 가짜 술편 올라가면 여러분들 뭐 베이징에 좀 이렇게 살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이징에는 꿍티라는 곳이 있어. 꿍티 쪽이라 하면 뭐 이제 베이징에서 좀 유학해보고 좀 놀아본 친구들은 다 알 거야. 꿍티 하면 거기가 클럽 골목이에요. 클럽 거리야. 근데 이제 거기서 대학 다니고 베이징에서 좀 이렇게 놀아봤다 하는 친구들은 그쪽 꿍티에 있는 그 클럽 쪽은 한 번쯤은 가봤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 가면 뭐 마셔요? 제일 많이 마시는 게 양주 중에 블랙 라벨, 레드 라벨, 조니 워커 많이 먹잖아. 블랙 라벨은 어디서 타 먹어? 중국의 그 빙류차, 녹색 차에다가 달달한데 그렇게 타서 얼음 넣어서 먹고, 레드 라벨, 홍팡이라고 하죠. 중국말로 흐이팡, 홍팡 이거 다 들어봤을 거야. 중국에서 유학해보고 좀 놀아보신 분들은 다 알 거야. 레드 라벨 그거는 빙홍차 타서 마시잖아. 맛은 있어. 맛은 있지만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런 데서 팔았던 그런 양주들 대부분이 가짜가 아니었나. 대부분이 가짜고, 심지어 댓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술 밤새 마셨는데 그 다음에 한쪽 눈이 안 보여가지고 깜짝 놀랬다 이런 분도 있었어. 패닉에 빠졌다가 나중에 보여서 다행이었는데,
진짜 나중에 그 가짜 술들은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 머리 아프지 말라고 두통약 성분까지 넣어서 같이 팔았던 그런 가짜 술도 있었어요. 그리고 주류편 봤죠. 진짜 술들이 가격은 미친 듯이 비싸. 근데 그 뒤에 그거 라벨들 찍어가지고 진짜 술 그거 가격 정가 보여줘 봤자 진짜 그 술들 유통업자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싸게 팔죠. 얼마나 싸게 팔아요? 100만 원어치를 10만 원도 안 된 돈에 팔아주잖아. 여러분들 과연 그게 진짜 술일까요? 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중국에서 차라리 그런 건 돼.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술들 말고 정말 돈 안 되는 그냥 일반적인 정말 저가의 고량주들 있잖아. 오히려 그런 거는 가짜를 만들 그럴 일이 오히려 적지. 왜냐면 그 가짜 만들어봤자 뭐 돈 얼마 안 남으니까. 이왕 가짜 만들 거 비싼 것들로 만들고 그냥 약간 좀 저가의 서민적인 술들, 중국의 국민 고량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차라리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진품을 살 확률은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말 했잖아. 요즘 많은 중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오히려 수입 제품을 훨씬 더 많이 먹는다. 돈 좀 더 쓰더라도 일단 뭐 경제력이 되니까. 근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과연 그것도 수입산일까? 하긴 뭐 한국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위장해가지고 파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다가 적발되고. 그리고 제가 왜 또 이런 음식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애기들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중국은 그것 때문에 또 난리야. 애기들이 그런 호르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 식자재들, 가공식품들을 먹다 보잖아. 애들이 성조숙증이 온대. 성조숙증? 이런 것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먹는 음식은 더더욱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에서는 분유파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애기들이 호거 안 먹나? 애기들이 과일 안 먹어? 야채 안 먹어? 정말 안전한 식품들을 애기들한테 먹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모님들은 정말 일단 식자재 사는 것부터 정말 눈 바짝 뜨고 이게 과연 농약이 초과됐는지, 과연 깨끗한 음식인지 이런 거를 잘 따져가지고 사와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걸 애기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거조차 힘드니 돈이 없으면 힘들어.